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이후 SK하이닉스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듯하고요. 하이닉스는 공시 당일에만, 그러니까 그때 그 입장을 발표한 뒤에 3% 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시장의 반응도 단기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하이닉스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DR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장을 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SK하이닉스의 DR 발행에 대해서 전격 해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DR이 뭔지부터 좀 짚고요. 두 번째, 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ADR 발행을 검토하는 이유로 이 주주가치 제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오른다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이 동시에 그 ADR이 주가 상승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최대한 균형 있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몇몇 언론에서 보도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SK ADR 발행으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 없다 이런 잘못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짚고 얼마나 좀 자금을 조달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유의미한 건지 이 내용들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 등 이제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쿠팡처럼 미국 법인이 직상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모회사를 미국으로 이전해가지고 상장하는 다소 복잡한 플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나스닥 상장이. 오늘 설명할 DR 역시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ADR과 DR은 똑같은데 이 미국에서 이제 발행하면 아무래도 아메리칸이 붙어서 ADR, 이렇게 DR을 ADR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발행하면 EDR이고요. 전체적인 컨셉은 좀 동일한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는 만큼 ADR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투자자 스미스가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해볼까요? 원래대로라면 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상장된 하이닉스,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면 첫 번째로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전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주식을 거래해야 하고, 세 번째 이 과정에서 또 수수료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 때도 똑같죠. 판 다음에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DR입니다. 하이닉스는 원칙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밖에 이제 거래가 안 되니 하이닉스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증서로 그러니까 기초 자산으로 삼아서 이 기초 자산을 기초로 증서를 만든 뒤 이 증서를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거죠. 간략하게 그 DR 발행을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시키고 싶은 하이닉스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그 예탁을 맡깁니다. DR을 발행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 주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 신주를 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기존에 보유했던 자사주도 여기 그 예탁결제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하이닉스의 경우 아직 발행을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이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ADR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을 확인하면 DR 발행을 주관하는 미국 예탁은행, 증권사라든지 예탁은행이 DR을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 100주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예탁을 100주를 했으면은 이 100주에 대한 기초 자산을 삼아서 미국 예탁은행이 그 DR을 발행을 하게 되고요. 이 DR을 발행을 한 거 가지고 이제 미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은 이 DR 방식의 상장 절차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ADR 방식으로 동시 상장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고 미국에서도 상장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미국 거래소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ADR에도 발행 방식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1, 2, 3 이렇게 있는데 우선 단계가 좀 높아질수록 규제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규제라는 건 미국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SEC로부터 받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ADR 1단계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방식으로 이렇게 발행을 한 것은 극히 드물어서 생략을 할까 하다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 나스닥 뭐 이런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그냥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지도 않고요. 그냥 되게 드라이한 그냥 기초적인 그냥 ADR 1단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진짜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근데 2단계는 1단계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아니지만 이 DR을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장외 시장, 2단계는 뭐 나스닥 뭐 이런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죠. 레벨 3는 미국 시장에 상장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금 조달까지 합니다. 이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돈을 받는다는 건데,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신주를 발행해서 예탁을 한 다음 이 신주를 기반으로 한 DR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자사주를 예탁해서 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DR을 발행한 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보니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3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에 상장하는 것처럼 다른 직상장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 상장하는 것처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시 의무, 그리고 소송의 나라인 만큼 미국이 소송 리스크도 함께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DR의 개념을 좀 살펴봤으니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를 기초자산으로 ADR 한 주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ADR 가격이 같을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한국 증시 시장에서 한 주에 5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1 ADR 이 이제 똑같이 5만 원, 그러니까 33에서 34달러에 거래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같은 거래가 됩니다. ADR 한 주를 주식 한 주로, 그러니까 ADR 한 주를 주식 한 주로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밸류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르면 거의 다 이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에 ADR 방식으로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거래소에서 그 ADR 가격과 한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좀 일일이 비교를 해봤는데 그 차이가 아주 미비하게 금액으로 보면 100원에서 한 200원, 300원 정도 차이가 났을 뿐 큰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아예 차이가 안 나는 곳도 있었고요. 주식 물량수가 적기도 하고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주식과 ADR 가치 차이인 거지, 정말 이 가격 격차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에서 동일한 흐름에서 주가 흐름이 보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SK하이닉스가 현재 ADR 발행 검토를 하는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을 보면 발행 배경이 SK하이닉스의 고질적인 저평가 리스크에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뭐 자기네들도 이제 밸류업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ADR 발행과 하이닉스의 고질적 저평가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뉴욕이든 나스닥에 ADR을 발행하게 돼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이슈로 투자하지 못했던 해외 기업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나설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매력있는 기업이라고 SK하이닉스가 생각이 들면 수급이 그렇게 많이 사겠죠. 많이 살 테고, 그러면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은 또 여기에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 기관이라든지 뭐 펀드 등 이 자금까지 몰리게 되면 이 수급 증가로 ADR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ADR의 가치가 SK하이닉스의 주식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ADR 가격이 오르면 코스피 SK하이닉스의 가격도, 주식도 같이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전제는 하이닉스가 밸류적으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하이닉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과 비교를 보통 할 텐데, 하이닉스와 가장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비교해 볼 법합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의 현재 PER이 약 11배 정도 되는 반면 마이크론의 PER은 34배에 달하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PBR은 SK하이닉스의 2.1배, 마이크론은 3.2배로 이 지표로도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차이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저평가돼 있는 것은 수치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상장 이후 증권가에서 주가의 호재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ADR을 발행하게 되면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과 비슷한 밸류 평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 시각 역시 있습니다. ADR 발행이 주가 상승과 연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ADR 방식으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들 역시 ADR 효과로 주가가 다른 동종 업계보다 높은 그런 유의미한 주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현재 ADR을 이제 발행해둔 기업 중에 신한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내 금융사들은 다른 국가 금융사들보다 원래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기업들이 주가가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과 올해.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건 과연 ADR 때문이냐? 라고 보기엔 조금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죠. 과거에 이미 ADR로 사실 상장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밸류적으로 뭐 주가가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그 금융 지주들의 주가가 오른 건 배당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올해랑 작년에 굉장히 많이 금융사들이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나무 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현재 비교되는 TSMC나 마이크론의 경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비교되는 TSMC나 마이크론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주주 친화적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여기에 실적까지 복합적인 이슈로 이어진 주가 상승인 것이지, ADR 발행을 했기 때문에 TSMC의 주가가 상승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 역시 ADR을 발행해서 주가가 오를 거다라기에는 너무 낙관적인 분석이다라는 거죠. 또 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번 ADR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이닉스 입장을 두고도 주주가치 제고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하이닉스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사주 기반의 ADR이다 보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자사주 기반으로 ADR을 발행하는 게 과연 주주 가치로 재고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듯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맞는 듯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가치 재고라는 건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걸 의미하는데, 반대로 이번 ADR은 자사주를 처분한 ADR 발행이다 보니 주주가치 재고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을 요청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SK하이닉스가 주주가치 재고라는 명분으로 자사주 기반의 ADR 발행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상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자사주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주가치 재고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재고를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주가를 높이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늘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의 재고의 결과는 주가 상승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가정의 상황이 붙어야 하긴 하지만 시장과 SK하이닉스의 기대처럼 ADR 발행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주주 가치 재고에 부합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DR 발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일각에선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자사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현재 여당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황인데, 통과되기 전 자사주를 처분을 SK하이닉스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자사주 기반으로 ADR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그 자체 팩트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자사주 기반의 ADR을 발행하는 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번 발행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긴 합니다. 현재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건 회사가 특정한 제3자에게 처분을 해서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냥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죽은 주식이잖아요. 의결권이 없는. 근데 이거를 소각하면은 당연히 이게 없어지다 보니 기업들은 지금 이 제3자, 자기네들이 딱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자사주를 처분해서 주주총회에서나 이제 의결권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은 자사주를 처분하는 건 맞지만 사실 불특정 해외 투자자들이 이걸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을 하는 건 맞지만 경영권 방어 목적이다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울 뿐더러 ADR 발행은 심지어 SK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스퀘어의 지분을 감소를 하는 만큼 정말 이게 자기네들 지금 일어나는 이거 보통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그 꼼수냐 그 자사주를 처분해서 SK하이닉스가 지배력을 조금 대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론 이 자사주 ADR 발행은 회사에 유입되는 현금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상황을 봤지만 자사주를 예탁을 하고 DR을 투자자에게 발행을 하면 그 투자자들한테 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현금이 SK하이닉스에 이제 유입이 되고요. SK하이닉스의 자사주는 2.4% 정도로 당장 그 시가에 이제 처분한다고 했을 때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 돈을 활용해서 이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그 투자에 사용한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기엔 그 10조 원이 다소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4%라는 게 전체 주식 비중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다 보니 차라리 ADR을 통해 미국 시장을 상장할 거면은 자사주뿐만 아니라 아예 신주까지 함께 발행을 해서 이걸 믹스를 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자그만 조달을 한 돈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로 나서라라는 의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거버넌스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투자 그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약간 믹스하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는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서 DR을 발행해라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주주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 좋았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만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주주들한테는 친화적으로 그리고 하이닉스한테는 또 하이닉스한테 그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구조를 짜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져가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